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0대 돌싱녀가 겪은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행동과 남편의 동물 같은 짓에 이혼까지 하게 된 막장 종합 세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돌싱녀입니다. 제가 이혼을 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검증된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고 연애 시절 다정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남편과의 안정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남편이 청혼을 했을 때 조금의 고민도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댁은 울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는 시아버지 덕분에 온 가족이 재벌 소리 들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친정 부모님은 맛집으로 소문나 웨이팅이 있는 횟집을 운영하여 재산이 풍족하셨지만 시댁에 비해 기울긴 했습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친정이 못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공한 정보에도 있었기에 시댁과 친정의 차이가 있었지만 저는 떳떳했습니다. 남편은 부산의 대기업에 다니던 중이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 식당 일을 배우고 있는 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기업이라 해도 기죽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기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한 달 월급으로만 따진다면 제가 더 수입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결혼 전 이미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해 주기로 했고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남편은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이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자기 집안을 최고라 믿고 있었기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며느리를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라고 하며 은근히 저를 깔아뭉개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왔냐?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아들, 요즘 회사 생활을 할 만하냐? 늘 똑같죠. 엄마는 잘 지내셨어요? 남편에겐 빛이 날 정도로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이던 시어머니는 표정을 싹 바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못마땅한 듯 넌 빈손이냐? 명색이 유명한 횟집 딸이 어떻게 시댁 오는데 늘 빈손이야? 하다 못해 매운탕거리라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생선 못 먹어 죽은 사람 없다며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번엔 이딴 소리를 하니깐요. 어머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늘 빈손으로 온 줄 알겠어요. 제가 계속 제일 맛있는 회로 골라 챙겨왔는데 어머님이 그만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온 건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해요. 섭섭해? 내가 더 섭섭하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빈손으로 오는 애가 어디 있냐? 이래서 여자는 배울 만큼 배우고 센스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까지 다니면서도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데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돈 주고 사람 만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너 같은 애를 우리 아들한테 소개해 결혼까지 하게 하다니 너무 궁금하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들 자랑으로 시작해 저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의 비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전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적응이 되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버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를 무시하면서도 친척들 앞에서는 고상 떨고 싶은 건지 명절만 되면 친정에서 보내는 비싼 생선 선물 세트를 친척 수만큼 챙겨오라고 하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장 딸이라고 하지만 그걸 공짜로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물론 손님들에게 파는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 건 맞지만 매번 공짜로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월급으로 계산해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다 선물 세트를 친척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용돈 봉투까지 따로 준비하라고 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요. 용돈은 안 주니? 명색이 명절인데 그냥 넘어갈 건 아니지? 네, 용돈이요? 저 최고급 생선 선물 세트를 10세트도 넘게 준비했는데 용돈까지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 선물 세트 준비했지.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다 받은 건 아니지 않니? 그건 그거고 용돈은 용돈이지. 선물 세트 준비한 핑계로 옹돈을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지. 아, 용돈은 준비 못했어요. 현금도 없고요.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됐다. 난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고 싶은 거지. 내 아들이 주는 용돈은 지금껏 많이 받았다. 왜 이리 센스가 없어?
이래서 널 어떻게 예뻐할 수가 있겠어. 시어머니는 개념 없는 어른의 덕목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고 그중 최고는 남편의 돈은 아까워 벌벌 떤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총각 시절 부모님께 용돈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걸 이미 들어 다 알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저런 말이나 하니 저 역시 시어머니가 곱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남편과도 당장 연을 끊든 이혼하든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남편을 사랑하기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건 심하다 싶은 날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려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소리를 들은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화기를 빼앗아 버리더라고요. 엄마, 제발 이 사람한테 그만 좀 해. 대기업 다니는 나보다 돈은 더 잘 버는 사람이라고. 엄마 말대로라면 이 사람이 날 모시고 살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니깐. 그러니 제발 식당에서 일한다고 무시 좀 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민망하고 속상하단 말이야. 너는 내가 또 언제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래? 엄마가 무시했잖아. 내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별거 아닌 걸로 잔소리하고 그 말 끝엔 꼭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잘하라고 하잖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엄마 아들이 이렇게 부탁할게. 알겠어. 알겠다고. 앞으론 조심할 테니깐 화내지 말고 너도 그만 쉬려무나. 그래도 죽고 못 사는 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는 다신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언뜻 보면 참 잘 해결되고 있고 남편이 현명하구나 싶겠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 못하게 하려고 한 말들이 결국 저를 더욱 괴롭히는 이유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식당이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친구 한 분과 식당에 왔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려봤다. 점심시간이 돼서 밥도 먹을 겸 해서 말이야. 그나저나 장사가 잘 되네.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근처에 행사가 있어서 더 바쁜 것 같아요. 유난히 손님이 많긴 하네요.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 오늘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많이 출출하네. 맛있는 횟감 준비해서 내와봐라. 한결같이 얄밉기만 한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식사를 차려냈습니다.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고 친구분과 함께 오신 거라 대충 대접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처음 오신 건데 돈을 어떻게 받겠냐며 푸짐하게 대접해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부모님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셨는지 고맙다, 잘 먹었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네요. 오히려 함께 오신 친구분이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명함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오랜만에 과식을 다 했네요. 내가 이 근처에 작은 소품샵을 하고 있으니깐 와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래요. 꼭 한번 오세요. 네, 시댁 가는 길에 한번 갈게요. 맛있게 드셨다니 제가 더 감사해요. 다음에 또 식사하러 오세요. 시어머니에게 저런 친구분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가게에 왔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듯 가버렸죠. 한두 명이 와서 드시고 가는 거 얼마 한다고 쪼잔하게 구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두 번은 오시니 친정 부모님께도 제 입장이 곤란하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바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와서 넓은 좌석에 떡하니 앉아 반찬 가져와라, 음료수 가져와라 하니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 모임한다고 무려 15분이라 모시고 왔습니다. 아가, 오늘 친구 모임인데 여기 룸 있지? 거기로 안내해라. 예약도 없이 다짜고짜 룸으로 안내하라니 어머님, 룸은 다 예약제라 지금은 빈 곳이 없고요. 다른 테이블에 앉으셔야 해요. 뭐, 룸이 왜 없어? 저기 비어 있는데 저 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저기는 예약 손님이 곧 오실 거라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저쪽 넓은 테이블에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났는지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말고 룸 내놓으라는 내 말 안 들리냐? 내가 네 CM이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는 거야. 어머님, 룸은 며칠 전이나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돼 있는 공간이에요. 제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저 방은 곧 오실 텐데 어머님을 룸으로 모시려고 그 손님들을 오시지 못하게 할 순 없어요. 그러니 이번엔 어머님이 양보해 주셔야 해요.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식당에 못 오는 손님까지 신경 써야 하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친구들이랑 룸에 들어가 밥을 먹어야 하겠으니 딴 말 말고 룸에다 세팅해놔라. 시어머니는 난동이라 생각할 정도로
큰 소리로 떼를 썼고 친정 부모님마저도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룸에 미친 사람처럼 친정 부모님께도 무조건 룸을 내놓으라며 우겨댔습니다. 그쯤 되니 함께 오신 친구분들도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도 되는데. 너 오늘 왜 이래?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민망하다. 그만 좀 해라. 그래. 며느리 곤란한 거 안 보여? 그깟 룸이 뭐라고 사돈께 이러니. 너 요즘 이러면 네 아들 이혼남 된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굴 거면 다신 우리 보고 여기 오자고 하지 마.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겠어. 친구들의 만류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고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는 눈빛은 따갑기만 했고 돌아갈 때는 당연하다는 듯 계산을 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분명 밥값으로 회비를 거두고 있는 걸 서빙하며 봤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해도 상상이 되시죠.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냐? 그깟 룸 하나 내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걸 안 된다고 해? 그 난리를 만드니 속이 시원하냐? 음식 맛도 특별하지도 않더니만 내가 소문내주려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일부러 간 건데 넌 어떻게 그런 날 망신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가게를 위해 온 것처럼 번지르르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막말로 오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어머님이 예약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룸은 예약제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셨다 해도 제가 예약이 다 돼서 안 된다고 잘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머님이 고집을 꺾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절대 싫다고 생떼 부리고 우긴 건 어머님이세요. 그것도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말이죠. 도대체 저희 친정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펄쩍 뛰며 말씀하시네요. 뭐, 난 네 친정 무시한 적 없다. 그저 손님으로 정당한 대접을 요구한 것뿐이야. 그 많은 인원이 갔는데 예약이고 나발이고 식당에 먼저 도착한 손님한테 룸을 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돈 벌겠어. 넌 오늘 단골 손님을 다 놓친 거야. 어머님이 내달라고 했던 룸 예약 손님은 25명이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손님도 다들 예약하고 오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가게 손님이셨어요? 한 번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드시고 가시는데 손님은 무슨 손님이에요. 그것도 고맙다. 잘 먹었다 인사 한 번 안 하시면서요. 너 지금 내가 돈 안 내고 밥이나 먹는 거지 취급하는 거야? 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앞으론 계산 부탁 좀 드릴게요. 오실 때마다 제가 대신 계산하고 있는데 어머님 덕분에 저희는 손가락 빨고 살게 생겼거든요. 이번 달 생활비는 남편이 다 대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이렇게 전화를 끈 차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저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당신 가게엔 왜 가고 밥값을 안 내다니? 언제 얼마나 가셨어? 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어. 어머님이 내가 당신보다 돈 더 잘 번다는 이야기 들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찾아오셨어. 그것뿐인 줄 알아? 계산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오늘은 친구분 15명이나 같이 오셔서 룸 안내 안 해준다고 가게에서 난동까지 부리셨다니깐. 오죽했으면 같이 온 친구분들까지 어머님께 그만하라고 하시더라니깐. 그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보고 계셨고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셨으면 그럴 수 있어. 자기는 상상이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보시던 말던 나한테 뭐라 하시며 생떼 부리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딸이 그런 취급받는 걸 두 눈으로 다 보셨는데. 남편은 정말 놀란 듯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런 개념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는 없겠지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에게 어떤 말로 사과를 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미안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일단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 아니, 엄마가 다시 당신 식당에 가면 바로 나한테 전화 줘. 내가 바로 가서 해결해 줄 테니까. 알겠지? 아니야. 그렇게까진 안 해도 돼. 괜히 당신까지 나섰다간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나 위로가 된다. 너무 든든해. 우리 남편 최고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해볼게. 그래도 내 말은 잘 들어주시니깐 내가 좋게 말하면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괜찮은 거지? 응, 그러면 정말 어머님 속상하지 않게 잘 얘기해야 돼.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남편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잘 설명했는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반성하는 시간이 아닌 폭풍전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고 너무 멍청했던 제 행동에 머리를 쥐어 박을 뻔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사건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애기야, 너희 가게를 통으로 예약할 수 있어? 네, 통으로요? 전체를 빌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이번에 동창회가 있는데 다른 식당 좋은 일 시켜줄 필요 있겠냐? 며느리가 식당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약한다고 큰 소리 치긴 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가게 전체를 빌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렇긴 한데 그날은 이미 예약 손님이 4팀이나 있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인원수대로 예약하시면 자리는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래, 그럼 인원수대로 해주려무나. 아쉽지만 어쩌겠어. 어차피 쓰는 돈 며느리한테 쓰는 게 맞지.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예약해 둘게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소리를 다 듣는다. 나도 내 말을 듣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미안한 부분이 있었어. 사돈께도 미안하기도 해서 이번에 너희 가게로 가는 거니깐 너도 나한테 쌓인 거 있으면 이번에 다 풀거라. 알았지? 이렇게까지 말하니 저는 이제 스트레스는 없겠구나 싶어 아무 의심 없이 예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화해를 청했기에 그동안 묵혀두었던 나쁜 감정을 털어내자 마음 먹었고요. 시어머니가 예약한 날이 되었고 점심시간 예약이라 오시는 손님께는 양해를 구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미리 장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해둔 상황이기도 했고요. 식당의 3분의 2나 되는 테이블에 기본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밑반찬과 쌈거리, 횟감과 매운탕거리를 주방에서 준비 완료된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셔서 전화했더니 시어머니는 오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오시고 계시죠? 아무 연락 없으셔서 전화드려봤어요. 그럼 조금 늦게 모여서 이제 출발했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 금방 도착한다. 준비는 다 해놓은 거지? 도착하면 바로 식사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네. 어머님, 기본 테이블은 다 세팅해 놓고 횟감도 다 준비해 뒀어요. 회를 다 드시면 바로 매운탕을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뒀어요. 준비는 잘해 두었으니 조심히 오세요. 금방 도착한다고 준비 상태까지 확인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여전히 식당 방문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돌려보내면서까지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근처라고 금방 온다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 혹시 사고가 났나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었죠. 전 혹시나에 따로 연락 없이 시댁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보며 껄껄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에겐 시선 한번 주지 않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입만 열어 하는 말이 왔냐? 뭐 왔냐라니요. 당황하지도 않고 조금의 미동도 없이 평온한 모습으로 그저 왔냐? 라니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 오늘 동창회 한다고 식당 예약하신 거잖아요. 다와 간다고 저랑 통화까지 하셨는데 왜 집에 계세요? 아, 그거 거짓말이었다. 내가 날 그렇게 망신을 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네 잘못이 용서되지 않겠니? 오늘 손해가 컸겠네. 보아하니 점심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던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오늘 장사는 공친 거나 마찬가지겠네. 네, 맞아요. 그러니깐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노쇼를 당한 것이네요. 그것도 고약한 시어머니의 계획 때문에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룸을 내주지 않은 일로 친구분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생각해 복수를 하겠다 맘먹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을 땐 알겠다고 답해놓곤 뒤로는 저를 어떻게 골탕 먹일까 머리를 써가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중간에 다 와간다는 거짓말을 한 이유가 더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늦기만 하면 테이블을 정리하고 손님을 받을까봐 그랬다는데 정말이지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쌍욕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저를 속여준 덕분에 가게의 점심 장사는 다 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준비한 재료들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게 내가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룸을 내줬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넌 잠자는 코터를 건드린 거야. 어디 감히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CM이를 망신을 줘. 그것도 내 친구들 다 보는 데서 말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분했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잤단 말이야. 오늘부터는 숙면을 잘 수 있겠어. 네가 멍청하게 속아준 덕분에 내가 속이 다 시원하거든. 시어머니의 고약한 웃음소리에 미친 듯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까지 건드리나고요. 제 가게도 아닌 친정 부모님 가게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건 말건 여전히 만족스럽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집에 있었어. 오늘 장모님 가게 예약했다면서 집에 있으면 어떡해. 연락도 안 되고. 이 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할 때는 통쾌한 듯 웃기만 하더니 아들이 화를 내자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예약 날짜를 헷갈린 건데 그렇다고 네 처가 나한테 찾아와서 화를 내고 소리친 거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다음 주 동창회 예약한다는 게 이번 주에 예약해 버리는 실수를 해버렸지. 뭐냐, 핸드폰도 가방에 넣어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죽어야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면 아이고. 연기 대상 받을 만큼 눈물 연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모습에 더 놀란 저는 시어머니에게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일부러 안 오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저 골탕 먹이려고 저 괘씸해서 안 온 거라면서요. 그런 시어머니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몸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너무 무섭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없는 일을 꾸며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네. 너 설마 내 아들이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목적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금방 도착한다고 저랑 통화까지 하셨잖아요. 핸드폰에 다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언제 통화를 했냐? 난 날짜를 헷갈려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너 정말 왜 이러냐? 정말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잡는다고 생각할 만큼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연기를 믿는 듯했고 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당신, 저 말을 다 믿는 거야? 어머님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어머님,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연기 그만하시고 사실대로 그냥 말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해 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만 좀 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당신이 화난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당신이 선 넘은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엄마가 날짜가 헷갈렸다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엄마한테 당한 게 있어서 화난 건 알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엄마 괴롭히지는 마. 그냥 자기 엄마 편에서 저에게 고함을 치는 남편을 보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아온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 제 말은 하나도 믿지 않고 저에게만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그곳에서 싸울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남편을 집에서 만났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오해하고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저 또한 남편 못지않게 화가 났던 터라 말을 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저희 사이를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목적 달성을 했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저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에게선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식당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알아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제 쉬고 싶으니 저에게 가게를 맡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잘 일구신 가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터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번개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다짜 곧자 자신을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애기야, 너 사돈 가게 물려받았다며? 이제 돈 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제 능력도 될 테니 효도를 해야 하지 않겠니? 네. 효도요? 효도라는 단어의 뜻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기나 한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되물었고 뻔뻔한 말투로 당연하다는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효도. 다른 건 필요 없고 니네가 날 좀 모시고 살아야겠다. 내 신혼의 남편이 사업하는 건 알고 있지? 요즘 사업이 힘들다고 자금이 필요하대. 나도 있는 돈 다 쓰고 이제 집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 집 처분해서 시누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깐 니네 집에서 날 좀 모셔야겠구나. 남편하고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오늘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이혼 말이죠. 어머님, 제 효도 받을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설마 예전 일 때문에 아직도 앙심 품고 있는 거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 그러니 젊은 애가. 그 일도 그 일이지만요. 다른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더는 어머님 며느리가 아닐 예정이란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뭐라고? 이혼? 어머님 아들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살고 있던 이유가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상대는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인 여자이고요. 매번 남자를 바꿔가며 오는 어린 여자가 있는데 상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남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 관계라 기억에 남는 손님이었지요. 그런 여자 손님이 어느 날 친구와 밥을 먹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먹은 두 사람은 술에 취했는지 목소리가 커지고 이번에 만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엔 30대 아저씨인데 전혀 아저씨 같지 않아. 관리도 잘 돼 있어서 몸도 좋고. 들어보니 와이프다 이 근처에서 식당 한다나 봐. 장사가 잘 돼서 돈도 잘 번다고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다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참 잘 써. 그래? 그 남자는 무슨 일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너 옷 사주고 가방 사주는 거 보니 장난 아니던데. 대기업 다녀. 차도 외제차고 집도 명품 아파트 40평에 산대. 요즘엔 자기 엄마한테 건물 처분한 돈도 받고 있다고 했다니까.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사업을 하든 다 상관없고 이번에 크게 한 몫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면 아예 정착할까 싶기도 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부인은 이 동네에서 식당하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남자, 거기다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까지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꽃뱀 같은 젊은 상간녀에게 홀려 돈이며 선물이며 다 퍼주고 바람을 피고 있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혼에 합의는 하지만 위자료는 못 주겠다의 소송까지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이혼 소송 중이에요. 어머님 아들도 이혼은 하겠다고 했는데 위자료는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소송 중이었는데 그것도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님, 잘난 어머님 아들이 젊은 꽃뱀한테 홀려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딴 쓰레기 같은 남자 품고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날 어머님이 저를 골탕 먹이는 말합에 남편이랑 저랑 사이가 멀어진 거고 꽃뱀에게 홀린 남편을 알게 된 거니 말이죠. 전 이제 결혼 생활 청산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귀한 아들 관리나 잘하세요. 아참, 꽃뱀이 하는 말 들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남은 이유도 아들한테 다 투자하다 그렇게 됐다던데 설마 그 돈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뭐? 그럼 내 아들이 그 돈을 그 여자한테 다 갖다 주고 있단 말이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어머님이 알아보시던지요. 그러니 이제 저한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이후 전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난 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려고 했지만 맘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저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 살지 못하게 됐다고 난리를 부렸거든요.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뭐라고 했길래
우리 엄마가 결혼을 저렇게 반대하는 거냐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다짜 고짜 따지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너 우리 엄마한테 유진이 이야기했다면서? 다 들었거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유진이한테 화내고 욕하고 그 난리를 치냐고. 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손뼉이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사실 상간녀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상태를 말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야 했으니 그저 조용히 보낸 것도 있지만 유부남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고요. 시어머니 덕에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생각하니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어이구, 역시 대단하네. 난동까지 부리셨어.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했겠어. 그냥 아는 대로 다 말했지. 그 여자 꽃뱀이다. 그 여자가 당신 아들 돈 다 뜯어내고 있다. 그 정도? 당신 엄마가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줄은 몰랐네. 기대 이상이라 당황스럽네. 전 남편은 상간녀가 꽃뱀일 리가 없다고 두둔하기 시작했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라더군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이혼한 전 부인한테 상간녀의 오해를 풀어달라니 심지어 오해도 아닌데 말이죠. 끝까지 저에게 따지며 생떼를 부리는 전 남편의 모습에서 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정말 핏줄이 무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그 후 들리는 소문이 전 시어머니의 난동은 점점 심해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상간녀를 도저히 포기 못한 전 남편은 자기 엄마를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시어머니는 아들의 배신에 화병으로 입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전 남편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 막무가내인 자기 엄마를 다른 것도 아닌 화병으로 입원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부모까지 버리고 선택한 전 남편의 사랑이 평탄할 리 없었죠. 전 남편에게 정착할 마음이었던 상간녀는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에 결혼까지는 할 수 없다 싶었는지 전 남편의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돈도 잃고 여자도 잃고 자기 엄마의 건강까지 잃은 것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꾸리느라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 놈이 아주 걸뱅이 꼴을 해 찾아왔습니다. 쭈뼛쭈뼛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제 앞에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지? 그땐 내가 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나도 피해자야. 속여 먹으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꽃뱀한테 홀려서 미친 상태였다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도 못하고 이혼까지 해버린 거야.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당신같이 착하고 좋은 여자를 놓쳐버린 거 너무 후회돼. 우리 정말 좋았던 시간이 있었잖아. 우리 엄마 일 있기 전엔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 배려하면서 일지도 많이 했잖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말이야.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나 그때가 너무 그리워. 아이고, 너무 절절해 눈물이 날 뻔했네요. 꽃뱀한테 눈 돌아가 상간녀 감싸도느라 저에게 미친 놈같이 화낼 땐 언제고 다 잃고 나니 제 앞에 엎드려 비는 꼴이라니 그토록 절시한 고백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한심하게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 꼴이라니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찾아와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전 남편 모습에 더 질려버렸습니다. 자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얼마나 후회했으면 나 싫다고 경찰에 신고한 당신한테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매달리겠어. 그래, 사무치게 후회가 되겠지. 상간녀한테 속아돈 다 뜯겼지. 그딴 년이랑 행복해 보겠다고 지 엄마까지 버리는 바람에 비빌 언덕도 없어졌지. 그러니 남은 사람은 나뿐이지 않겠어?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 당신 많이 사랑해. 진짜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이러는 거라니깐.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안 될까? 응, 절대 안 돼.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 나 살리고 싶으면 그만 찾아와. 연락도 하지 말고. 난 당신 얼굴 보기만 해도 병 생길 것 같거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말을 들어 먹을 생각 없어 보이니깐 말할게. 한 번만 더 오거나 연락하면 내가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시켜버릴 테니깐 그런 줄 알아. 제 진심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전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은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어요. 이혼의 가게일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터라 부모님께서 한 달 정도 가게를 봐주시기로 하고 푹 쉬기로 했습니다. 저도 충전이 필요한 걸 느껴서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딱 일주일째인데요. 어제까진 죽은 듯 잠만 잤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을 차리고 여행 가방을 싸고 있어요. 더 이상 나쁜 기억을 날려보내고 정말 가고 싶었던 베트남 여행기를 나서려 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여유를 만들고 돌아올 거예요.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를 쓰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이번 여행에 그 돈을 잘 쓰고 올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삶을 위해 열심히 행복해지려고요.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